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약 한 4,600억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상으로는 2,543포인트 그리고 등락률로는 1.97%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시가 사상 최대 신고가일 때 260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 포인트 상으로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 최대 신고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조금 이따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 잠시 보면은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들이 약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사상 최대 신고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렇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전고점에 비해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죠. 얼마든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앞으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겠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 주식시장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또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실물 경기하고는 뭐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사상 최대 신고가가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거품 논란 그리고 과열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식을 차익 실현하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가고 뭐 또 좀 더 고려한다면은 조선주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달릴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싸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뭐 과열, 뭐 거품 논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실제로 뭐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하락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고점이 아니고 또 그리고 과열도 아니고 거품도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죠. 그런데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자꾸 사고 팔고 해야 일단 정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더 생기겠죠. 또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또 기관들은 환매, 수수료 이런 수익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자꾸 돈을 회전을 시켜야 걔들 수익 구조가 좋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걔들은 한 방에 쭉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걔들 입장에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변동성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따라서 기관들 자기 돈 벌라고 거품 논란, 과열 논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물 경기하고 다르게 나오는 주식시장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해서 자칫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은 오히려 걔들 때문에 역사에 투자에 있어서 역사이클을 타게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돈도 제대로 못 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은 바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갈 때이다. 또 그리고 뭐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달릴 때 그때 고점 거품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된다는 겁니다. 괜히 기관들이 중간에 자기들 돈 벌라고 시장을 갖다가 변동성을 주는 것에 괜히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따라하다가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걔들 돈 버는데 내가 괜히 휩쓸려 가지고 걔들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걔들이
공매도나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시장을 누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냥 계속 추가 매수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뭐 사상 최대 신고가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은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될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거품 논란, 과열 논란도 일어날 겁니다. 또 그런데 또 거품 그 주식 시장이 자꾸 노출되면은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시장 계속 보유 관점으로 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지요.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표를 좀 더 이쁘게 그려보면은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날아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주식 시장에서 지수가 움직이려 그러면 자연스레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겠죠. 이 삼성전자도 며칠 전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박스권도 돌파하고 다 돌파해 버렸어요. 지금 어제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마감 시황을 통해서 자주 다루어 드렸죠. 삼성전자는 뭐 과감하게 매수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는 이미 수급상으로 지난 9월 한 초순 뭐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감 시황에서 자주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리라 봅니다. 이왕 들고 계시는 거 좀 이렇게 수급이 괜찮을 기간 동안에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 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수급 쪽으로 이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뭐 거의 수급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판 거는 환매도 있을 거고 또 인말로 다가 강모로 인해서 차익 실현도 있을 거고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묶고 사기 어려워서 보험 해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돈 좀 벌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종 팔아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총 26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업종 참모 현황부터 시작해서 업종 현황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비중 확대입니다. 업종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 확대이고 지금 새롭게 운송 장비 쪽이 고점 진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은 이미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운송 장비 들어갈 일은 없죠. 왜냐하면 이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몇 달 전부터 이미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 운송 장비 업종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업종이 고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종목들 들다 보면은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또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과열 쪽으로 들어가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큰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이 큰 흐름을 무시하고서 뭐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데 테마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뒤에서 그냥 움직이게 돼요. 이미 이런 코스닥 아니면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아니면 업종별 이렇게 이 추세 그리고 비중 관련 부분은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현황판이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랜 A 화면인데 요 참모들 관련해서 종목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왜냐면 플랜 A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고 매매에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업종으로 보면은 건설, 금융, 운송, 장비, 또 그리고 뭐 전기전자, 코스닥, 화학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은 지금 요 위에 업종들은 현재 참모들이 매수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된 참모들이 매도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매도 진행 부분만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내일 장중시황에 종목들을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매도 참모들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일일이 다 살펴보면서 뭐 이 종목은 버리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참모들이 지금 매수를 했지만 지금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유진테크라는 종목은 참모들이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서서히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참모들이 매매를 참고해가지고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으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여기서 만원대에서 거의 뭐 11,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00%, 200% 이렇게 수익을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먹었으면 뭐 충분히 만족하고 순환매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괜히 이미 많이 먹은 종목 새로 들어가서 요소 깔짝깔짝 거리는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관심이 없을 때 아마 이때는 안 좋았을 거예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때가 싼 거고 지금은 세력들까지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점 아닙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항상 사람들은 이때는 싸다고 생각 안 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때는 사실 이때가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때가 위험한데 사람들은 굉장히 거꾸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도 참모들이 이때 매수해서 현재 이렇게 매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ENF 테크 이 종목도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이때 참모들이 매수했어요. 지금 이렇게 매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원익 IPS도 그렇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비중을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그래도 또 이런 종목들 보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조심하시고 그 나머지 종목들 있죠? 이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정리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내일 장중시황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었고 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게 되다 보면은 언론 지상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팔지 마라라고 이야기해도 신문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존리 대표가 뭐 장기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환매가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면 사람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다 보면은 소문을 내요. 내가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부동산도 좀 어중간하고 해서 주식 투자는 해볼까 이래서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희한합니다. 이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그런 데 있습니다. 매도 우위 그리고 매수 우위란 말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 오늘 사면 다음에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장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 사면 내일 또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더 사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막 더 삽니다. 오르는 주식을 더 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플랜 A에서 이렇게 지금 오르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야 된다는 거고. 플랜 A에서 여기에서 이런 지점에서 이런 것들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들을 이제 대충 정리해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점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매매 참고를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며칠 전부터 신문에 보면은 이런 한계기업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한계기업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건건히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한계기업들이 진짜 어려운 기업들하고 좀 묻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한계기업들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괜찮은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기업으로. 이건 원래 어려웠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이 잘 돌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된 기업들도 있단 말이지. 지금 이게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중간하게 되어버렸는데, 여튼 각 기업들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한계 기업에 포함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 2020년입니다. 올해 쭉 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올해 기업들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내년 지금 올해 실적은 내년에 집계가 돼서 2월이나 3월 보통 2월쯤에 집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올해의 실적이 내년 2월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좋았던 기업도 있겠지만은 나빴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쁜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기업도 신용등급을 새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거고, 또 실적이 그대로이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실적이 나빠지면은 실적이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조달한다 하더라도 더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런 기업이 어떤 실적이 공개가 되고 신용등급이 재산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계 기업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또 부실한 기업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한 상반기, 한 2월달, 3월달 이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그런 거 자주 보여드리죠. 따라서 그런 좀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년 한 1월달, 2월달부터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력 같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 기업 신용, 한계 기업 이런 거 해서 또 4차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신용 등급이 나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떻다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런 그 메모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수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어렵다 보면은 내년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유상증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야기도 여러분들 부유한 종목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조금 주식도 투자를 하지만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서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될 때는 좀 일정 부분 보유해야 유상증자 이런 것도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한계기업 이런 것이 또 부채잖아요. 파산이다 아닙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어서 또 시중 공매도 세력하고 겹치게 되면은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투자 달력에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또 장중 시황을 통해서 계속 시장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